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 기하 선택 과목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 문제도 다른 선택 과목과 마찬가지로 좀 평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만 잘 하시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 보다 누가 공통 과목을 잘 푸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의 해석도 당연히 잘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공통 과목을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0번부터 순서대로 거꾸로 4점짜리 문항 3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 있는 4점 2,0, 0,2, 마이너스 2,0, 0,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4변 위에 있는 2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해서 3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가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PQ라고 하는 벡터랑 AB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했더니 이게 0 나오냐 아니면 또는 두 개 곱해서 0 나온다 그랬으니까 PQ 벡터랑 내적 AD 벡터를 했더니 이게 0 나오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나 조건을 보니까 나 조건에서는 OA 내적 OP는 이 내적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OB 내적 OP는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조건은 OA 내적 OQ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OB 내적 OQ는 이것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4점을 일단 찍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만 그려놓고 풀면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같아 보여요. 자, 일단 여기를 2라고 잡고요. 여기를 2라고 잡고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다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4점을 잡아보겠습니다. 4점을 이렇게 잡으면요, 이 4점 A, B, C, D 위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여기가 D입니다. 그래서 이 4점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PQ라고 하는 벡터, 그 다음에 여기 AD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PQ라고 하는 벡터는 A, B하고 수직이거나, 그러니까 A, B하고 수직이려면 PQ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PQ는 아니면 AD하고 수직이니까 이런 선이거나 아니면 이런 선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을 보니까 나는 OA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O니까 OA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OA하고 OP를 내적했더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점들은 여기를 이렇게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 길이가 2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선을 위로 쭉 올려서 만나는 이 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 만약에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OP랑 OA 내적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점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가 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보시면 또 OB하고 OP를 내적하면 OB하고 OP 어딘가를 내적했더니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P는 OB 벡터랑은 방향이 같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거고, OA하고는 반대쪽, 절반보다는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위쪽하고 이 반의 오른쪽 합쳐보니까 P라고 하는 범위는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점 찍은 이 부분이 바로 P가 될 수 있는 점의 자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Q가 될 수 있는 점의 자취는 어딜까요? 색깔을 하나 바꿔서 또 해볼까요? 그럼 Q가 될 수 있는 점은 이번에 똑같습니다. OA랑 OQ를 내적했더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OA하고 OQ, 그럼 Q는 여전히 이 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OB하고 OQ를 내적했더니 음수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방향이 같은 쪽이 아니라 아래쪽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Q가 될 수 있는 점들은 이런 점들이겠다. 그래서 Q가 될 수 있는 점들은 이런 점들이 바로 Q가 될 수 있는 점들이다. 이 색 구분 되시나요? 지금 초록색하고 노란색인데 색이 비슷비슷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PQ를 만들어야 되는데 PQ가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Q는 어디 있어야 된다? Q는 이렇게 쭉 내려가서 Q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PQ는 서로 이 AB하고 수직이거나 아니면 AD하고 수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거나 아니면 AB하고 수직이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뭐 Q가 여기 있는 이런 상황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PQ가 이렇게 잡히거나 이렇게 잡혀야 된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됐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 그래서 질문을 봤더니 R이라고 하는 점을 4,4라고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2가 있으면 여기 4,4라고 하는 점이 여기 R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4라고 하는 점에서 이 RP랑 RQ를 내적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RP 내적 RQ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여러분 공식 기억나세요? 공식 쓰면 이제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공식이 뭐냐면 두 벡터를 내적해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영상 있잖아요. 내적에 공식이 있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있으면 AB 내적 AC는 얘네들의 중점을 싹 잡으면 이 길이의 제곱 빼기 이 길이의 제곱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R이라고 잡고 여기를 P라고 잡고 여기를 Q라고 잡으면 나는 빨리 뭘 만들고 싶어? PQ의 중점을 잡아서 이것을 RM 중점까지 가는 길이의 제곱에서 요 MP나 MQ의 길이의 제곱을 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러분. PQ가 여기나 여기 있는 한 점을 갖게 되면 PQ의 중점은 이 끝에 있는 점 두 개를 잡아보죠. 그래서 이 끝점 두 개를 이렇게 잡게 되면 이제 PQ의 중점이 될 수 있는 점은 여기겠죠. 그러면 PQ들이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움직이면 중점들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갈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PQ가 이렇게 두 점이 여기가 P고 여기가 Q다라고 잡히면 중점은 여기 있겠죠.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으면 중점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선분이 쭉 움직이면 중점들은 6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P를 만약에 여기로 잡으면 Q는 이제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P가 여기 A에 도착하면 Q는 이 중간에 있을 테니까 Q는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이 중간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중점을 잡으면 중점은 최대로 갔을 때의 중점이 여기니까 이제 또 역시 중점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반대로 Q를 여기다 잡으면 P는 여기를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중점을 잡으면 역시 중간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 네 점이 바로 뭐가 되겠다? 중점 M의 자치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나는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 4,4로부터 이 M까지의 거리 중에 어디가 가장 멀고 어디가 가장 가까운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일직선으로 쭉 연결해보면 여기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는 이 점이야. 이렇게 여기서 원을 그린다라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제일 가깝겠죠. 최대는 어디냐?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근데 요 점까지는 가로가 4고 세로가 4니까 이 길이를 제곱하게 되면 4, 4, 16, 4, 4, 16 하면 여기까지의 길이의 제곱은 32가 나오겠죠. 제곱하면 이게 32가 나올 겁니다. 이 거리가. 근데 여기까지는 거리가 몇이냐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거리가 이게 5가 되고 이게 3이 되니까 5, 25에다 3, 3은 9 하면 여기까지 이 거리는 루트 34가 되겠죠. 25 더하기 9 하니까.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가 더 멀어요. 그래서 PM이라고 하는 RM이라고 하는 이 길이 제곱의 최대값은 34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32가 아니라 최소는 여기죠. 여기는 가로가 3이고 세로가 3이니까 3, 3은 9에서 18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것에 최대와 최소를 구해보시면요. 최대는 2점. 그래서 25, 그 다음에 9. 그래서 34. 이렇게 나오고요. 최소는 요 점. 제일 가까운데. 가까운데 여기가 1,1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3칸, 이쪽으로 3칸이니까 3, 3은 9 해서 18 이렇게 나온다 이거고 여기서 뺄 거예요. 빼는데 누굴 빼냐면 아무데나 여기 PQ를 이렇게 잡아보면 이 길이의 제곱에서 PQ의 중점까지 가는 이 길이의 제곱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PQ는 항상 길이가 요 점이 도착했을 때 요런 점에 도착했을 때 PQ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반은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제곱하면 여기서 2를 빼고 여기서 2를 빼겠다. 그래서 최대는 32가 나오고요. 최소는 16이다. 이렇게 푸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악해서 점을 찾고 공식을 써서 중점까지 중에 어디가 제일 가깝고 어디가 제일 먼지 찾아내시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뭐 잘 보이셨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9번 문항은요. 저는 좀 이제 대칭성 관련돼서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문제는 별로 안 보입니다. 일단 자, 그래서 뭐 다행이고요. 근데 29번 문제는 포물선 문제죠. 포물선 문제인데 이 포물선을 보니까 어떻게 이게 그림이 좀 잘 그려져야 할 텐데 잘 그려질란가 모르겠어요. 자, 열심히 그려봅시다. y제곱은 8x가 있습니다. 그래서 y제곱은 8x에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요?
y제곱은 8x 해서 여기다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y제곱은 8x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여기 있는 초점은 몇인가요? 그럼 이 초점은 당연히 4px니까 여기 2,0이겠지. 2,0이 초점인데 이 초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 있잖아요. y는 2x-2니까 x절편이 2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을 일단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봤어. 그래서 요 직선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다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다시 이 점을 지나면서 또 두 점에서 만나는 요렇게 생긴 포물선을 여기다 하나 다시 그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이 포물선을 x축으로 몇 만큼? a만큼, y축으로 2a만큼 옮긴 거니까 이 직선을 따라서 옮긴 겁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잖아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a만큼, 위로는 2a만큼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모든 점들이 이 점도 초점도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 점도 이렇게 움직일 거고 다 똑같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똑같이 얘가 옮겨져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보니까 대략 얘도 따라 올라가니까 이 정도에 그려보면 될까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요 위치에서 한번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잘 그렸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잘못 그렸잖아. 심각합니다, 여러분. 바보가 됐습니다. 자, 여기가 아니죠. 이 점 지나가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지나가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 지나가서 그래프는 요런 형태로 나와야 되겠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는데 일단 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평행 이동의 관계만 잘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이걸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이 점이 움직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이 어딜 따라 움직인다고? 이 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야. 이 선을 따라서. 왜냐하면 x축으로 a만큼 가면 y축으로 2a만큼 가야 되니까 이 점이 일로 가면 다시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 점이 따라서 움직인 바로 그 점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요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도착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제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것도 그럼 위까지 올려놓고 끝까지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옮겨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일 때 요 길이가 1대 2면 얘는 루트 5의 이런 비율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지금 길이가 얘가 1이면 얘가 2고 1대 2면 얘가 루트 5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루트 5분의 1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각 세타를 이용해서 우리 공식 있잖아요. 어떤 공식? 이 길이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2p, 짧은 길이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2p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다면 이제 이 두 개의 길이가 금방 찾아질 겁니다. 이 길이를 a라고 잡고 그다음 뭐 이 길이를 뭐 b라고 잡으면 a라고 하는 길이는 뭐라고 나와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루트 5분의 1분의 2p, 그럼 p가 있으니까 얘가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분자분모의 루트 5를 곱하면 이게 루트 5 마이너스 1분의 4 루트 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리화하면은 여기다가 4가 지워지면서 루트 5 곱하기 루트 5 플러스 1이야. 그럼 이게 5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5 플러스 루트 5다 라고 나올 거고, 그럼 이때 b라고 하는 길이는 몇 나오냐? 그럼 이 b라고 하는 길이는 똑같죠. 1 플러스 루트 5분의 1 분의 4 이렇게 공식을 쓰시면 얘가 루트 5를 분자분모에 곱하면 얘가 루트 5 플러스 이번에 1이 되거든요. 그럼 루트 5 플러스 1이면 유리화를 하면 얘가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이제 길이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길이를 다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여기다 이제 준선 하나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선을 그어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떤 길입니까? 지금 같은 길이죠. 자, 그 다음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어떤 길입니까? 요 길이랑 빨간색으로 색을 좀 살짝 바꿔볼까요?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어떤 길이야? 지금 같은 길이야. 왜냐하면 초점으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와 여기 준선에 대한 수선의 발까지의 이 길이가 같은 거리가 되겠죠. 자, 이 상황이 됐는데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떤 길이겠어요? 같은 길이죠. 왜냐면 이게 평행이동돼서 간 거니까 요 모양이 그대로 평행이동돼서 요 위치에 그대로 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A만큼 2A만큼
이 점도 A만큼 2A만큼 그대로 같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 길이가 누구와 같아야 되겠다? 그렇죠. 요렇게 연결하면 이제 요 길이만 찾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요 전체의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같은 길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통째 이 전체의 길이가 같은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뭐죠 이거? 사다리꼴을 보시면 이 사다리꼴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봤더니 이 두 개가 길이가 같아. 그러면 뭐죠 이게? 그렇지, 여기가 가운데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이 길이 몇을 알고 있고 B를 알고 있고 이 길이 뭘 알고 있어요? A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를 뭐라고 잡으면? C라고 잡으면 이 C라고 하는 길이와 B라고 하는 길이의 평균이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써볼까요? 어떤 질문? 자, 마지막 질문이 AC의 길이에다가 누굴 더한 다음에 BD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AB의 길이를 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AC의 길이가 뭐죠? 그러니까 이 AC의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입니다. 그래서 AC의 길이를 A라고 쓰겠습니다. 거기다가 BD의 길이는 뭡니까? 그럼 BD의 길이가 요 길이 C거든요. 요 길이가 C인 거고 여기서 누구를 빼겠다? 그랬더니 AB를 빼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AB는 뭐냐? 그럼 AB는 이 길이잖아? 그럼 이 길이는 A 플러스 B를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A 플러스 B를 빼겠다. 이런 얘기로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길이가 뭐라고? 자, A하고 A의 몇 배가? 2배가. 이게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평균이에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2배하면 얘랑 얘 더한 거랑 같겠죠. 그래서 이게 B 더하기 C가 되니까 C라고 하는 이 길이만 살짝 어떻게 바꾸고 싶어? 2A-B라고 이렇게 바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2A에서 여기 뒤에 A를 빼버리면 요거 두 개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A-B에서 또 B를 더 뺀 거니까 이 결론은 2배의 A-B가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냥 A에서 B를 빼면 몇이다? 2루트 5니까 2배 하면 이 값은 4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를 제곱하니까 16에다가 5 곱해서 80이다 라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8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그치, 뭐 이런 그림이 잘 보이면 문제 풀기가 쉬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보는 연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는요. 아예 타원을 다 이렇게 그려보지 뭐.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지금 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원을 하나 큼지막하게 하나 그려 놓읍시다. 원을 하나 큼지막하게 그려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도 그림을 너무 크게 그리나? 어쨌든 큼지막하게 하나 그려 봅시다.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이쪽 끝점이 여기에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초점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고 요 점하고 똑같은 거리에 있는 요 점을 지나가게 타원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타원이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원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 지금 타원 같이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타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타원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 길이가 지금 반지름이죠. 그럼 요 길이도 뭐가 되겠죠? 요 길이도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둘 다 반지름인데 반지름을 몇이라고 줬어? 반지름을 1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쓱 연결해 보면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 타원의 이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기초 그림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타원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타원에 여기 초점을 하나 이렇게 잡으면 요 길이가 C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B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A가 되는 건데 요 길이 A라고 하는 길이가 다시 요 길이 A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요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요 초록색의 요 길이를 A라고 잡으면 다시 요만큼의 길이가 똑같이 A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더 가로로 뭔가 길쭉한 이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다 잠깐 세타라고 하나 설정해 볼게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뭡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가 1분의 얘 절반이겠지. 이게 2등 변삼각형이니까 여기 수선의 발이 이렇게 도착할 거란 말이야. 여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1분의 2분의 A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몇이다? 2분의 A다.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 찾고 나니까 또 코사인 A는 여기도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사인 A는 뭐냐 그랬더니 이 값이 그냥 C인 겁니다.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이 A랑 이 C를 더하니까 그냥 1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랑 C를 더하면 1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둘은 같은 코사인이니까 A제곱이 뭐가 됐다? 2C가 됐다. C는 뭐라고 쓸 수 있다? 2분의 1 A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A 플러스 2분의 1의 A제곱을 만들었더니 이 값이 1 나온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의 길이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A의 길이를 찾으면 근해 공식을 그냥 쓸까요? 아니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좋고. 그러면 근해 공식 쓰시면 마이너스 B 다시 분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면 1 아니잖아요. 여기 2를 곱하니까 이게 2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 음수니까 안 되니까 A는 그럼 뭐가 됐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A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정의를 물어본 거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둘 다 같은 거 알고 있니? 그 다음에 이 길이는 1이다 라고 준 거고, 저는 그냥 여기서 코사인을 도입해서 얘분의 얘 비율로 하셔도 됩니다. 얘 대 얘의 비율은 얘 대 다시 이렇게 넘겨서 얘의 비율하고 같다. 이렇게 쓰셔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코사인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닮음을 이용할 거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서 풀면 나온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통 과목이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고요. 공통 과목에서 보통 제가 아까 시험 문제 여러분 풀 때 쓱 한번 보니까 공통 문제 푸는데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중간부터. 그래서 공통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선택 과목은 오히려 조금 더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합시다.